최근 한 연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원나잇 스탠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나 볼 수 있던 현상이 왜 시니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현상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위험성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혼 이혼 급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이혼율이 과거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 사이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이들에게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연애나 재혼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있고 재산 문제도 복잡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부담 없는 만남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도 큰 이유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젊을 때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부양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억눌러야 했죠. 이제 그런 짐들에서 벗어나니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과 데이팅 앱의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든지 새로운 만남이 가능합니다. 시니어 전용 데이팅 앱들도 생겨나고 있고 사용법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60대 이상 데이팅 앱 사용자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욕구는 지속됩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연애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시니어 연애에 대한 시선이 많이 관대해졌죠. 이런 사회 분위기 변화가 시니어들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공허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던 배우자를 잃으면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새로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는 심각한 위험성들이 따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성병 감염률 급증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성병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임신 걱정이 없다 보니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처럼 콘돔 사용이나 성병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특히 에이즈나 매독 같은 심각한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성병에 감염되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를 노린 데이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시니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특히 원나잇 스탠드를 빌미로 접근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대상 데이팅 사기 신고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일시적 만남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시니어들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네 번째 위험은 가족관계 파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되면 가족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심한 경우 연을 끊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어서 노년의 고독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건강상 문제입니다. 시니어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으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텔이나 호텔에서 시니어들의 돌연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빈발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여겨져서 금전적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 자체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노후 자금이 이런 식으로 소모되면 진짜 필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사회적 평판 손상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시니어의 성적 자유에 대해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런 행동이 알려지면 지역 사회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안전한 만남을 위한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만남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죠. 또한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욕구를 이해하고 건전한 만남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시니어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시니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의 욕구를 터부시하지 말고 건전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니어 전용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확대해야 하죠. 무엇보다 시니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시니어 원나잇 스탠드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를 단순히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들의 행복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